네, 반갑습니다. 전국 현장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우리 노동자의 목소리를 영상을 통해서 정부의 동지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노동전선 영상 인터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모신 동지들은 거성, 통영, 고성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노동조합 동지들을 모셨습니다. 우선 본인 소개부터 간단하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하나오션 조선소에서 노장공 일을 하고 있고, 교통부 조선하청지의 부지회장 강인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가 서울 한복판이네요. 을지로인데요. 오늘 지회장님도 저 위에 보이실라나 모르지만 고속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노동조합의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교통부 얘기해서 고등학교인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거제 통영 고성의 준말이 교통부입니다. 그래서 거제 통영 고성 지역에 조선소에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조선하청 노동자들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고, 올해 8년 차입니다. 8년 동안 문화청 관계 차별을 해소하고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전국 금속노동산하 경남 지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교통부 조선하청지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많이 응원하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통고 노동조합이 그러면 지역 노조인가요? 예, 지역 노조. 지역 거제, 통영, 고성 지역에서 이제 조선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혹시 현재 근무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조합원 가입이나 조합원 활동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 노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긴 한데, 절대 다수는 이제 조선소에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고, 이번에 우리가 이 투쟁을 하면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말벌 동지들이 우리 하청지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명 정도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교통부 조선하청지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금속노조 규정이나 규약이 있기 때문에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고 해서, 어쨌든 그 정도는 문이 조금 닫혀 있긴 합니다만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대상은 한 몇 분 정도 되시고, 현재 몇 분 정도가 조합원으로 계신가요? 이제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의 조선소가 크게 보면 이제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통영 고성 지역에 성동조선이라고 있습니다. 네, 성동. 예. 거기에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하고 있는데, 조직 대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오션에 이주 노동자 포함해서 16,000명 정도 있고, 삼성중공업에도 그 정도 수준이 있고, 성동조선은 좀 이게 중소조선소니까 좀 적은 편이고, 그래도 최소한 잡아도 한 35,000? 이 정도 하청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조직 대상은 엄청나게 많은 편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심지어 이제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조합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업체 전체를 폐업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가입하는 문제가 아니고, 업체에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하고 직접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노동조합 가입하기 상당히 힘들긴 하고요. 현재 우리 교통부 조선하청지에는 300여 명의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제랑 통영, 고성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조선이죠? 지금은? 하나오션 조선. 옛날에 이제 거제조선, 대우조선. 예. 거기다가 삼성이랑 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0여 분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계시고, 전체 조합원 가입 범위는 한 4만에서 5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예. 지금 현재 지회장님이 저희에서 싸우시고 계시고, 또 동기들은 여기
하나오션 앞에서 천마농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이런 투쟁을 하고 있는지 정부의 동지들에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선소에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주로 하청 노동자로 하는데 이 하청 노동자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비정규직 문제의 종합 백화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청 노동자들이 굉장히 저임금이에요. 저임금이고 보통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정규직이 작년에 하나오션 주주총회를 했는데 평균 8,700만 원 정도인데 하청 노동자들이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연봉을 한 4천, 5천? 제가 2,500, 작년 정산 2,500만 원. 2,500만 원?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을 해서 겨우 받는 게 한 3,500, 4,000 정도니까 절반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하나오션에서만 7명, 전체 한국조선소에서 23명이 돌아가셨어요. 중대재해로. 그리고 이 다단계 착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동자분이 접근이 힘든데, 어쨌든 이 하청 노동자들은 어쨌든 자기 노동이나 임금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아주 절박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고, 22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7명의 동지들이 정거 투쟁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유치한 동지는 0.3평 안에서 투쟁했고, 그리고 우리 재장 동지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작년 11월 20일부터 1월 7일까지 49일 단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러면서 또 보험농성까지 해야 되는 뭐 이런 남들이 보면 좀 극단적이지만 우리는 절박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정리해보면 어쨌든 임금 자체가 연봉으로 따져도 2,500, 3,000 워낙 저임금이기 때문에 생존에 최소한 좀 보장할 수 있는 임금 인상, 그 다음에 이제 산재 문제, 이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단계 중심의 원하청에 대한 고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 요구들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고공농성과 우리 천마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쟁의 요구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오션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약속이 뭔가요? 23년도에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저희들에게 약속한 게 뭐였냐면 5년간 정규직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80%까지 맞추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완전히 이제 조기 쪼가리가 되어버려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큰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22년 파업을 통한 470억 손배치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노조법 3조 개정 없이는 사실은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교섭이나 요구를 관철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도 함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네요. 하나오션이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약속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대비 80% 정도 임금 상승하는 문제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 교섭, 노사관계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뭐였었죠, 중간에? 어쨌든, 그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를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나오션의 태도는 어떤가요, 교섭의 태도? 하나오션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먼저 약속을 해놓고, 사실 업체들에 비해서는 배후 조정하면서 교섭을 23년도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제 24년부터는 와가지고 갑자기 사용자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사용자성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책임과 권한이 없다. 업체들하고 교섭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사실 소도 웃을 일인데, 조선소 특성상 하청업체는 원청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다 알고 있고 사실 요즘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계속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는 지금 상태 그렇습니다. 뭐 이거 좀 다른 질문이기도 한데 하나가 어쨌든 금융산업이잖아요. 어쨌든 네. 초창 그러다가 이제 거제에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이제 제조업까지 거대 이제 금산 재벌로 이제 부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자본질서 내에서도 금산분리법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허용을 했고 또 약속을 또 그렇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현재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얘기되는 게 없나요? 사실 하나오션이라는 이름도 사실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라고 하는 기업이 해방 이후에 사실 적산불화 받아가지고 그렇죠. 뭐 화약산업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사람, 그런 자본이 지금 뭐 금융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그룹에 한 100개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있는데 하나오션이 대우조선을 인수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판단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나에게 특혜를 준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요즘 이제 명태균 게이트로 해서 하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윤석열 정부가 하나에게 이런 특혜를 주면서 조선소까지 운영하게 되는 정말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제조업을 해본 경험, 특히 조선소에는 아시다시피 노동집 산업이기도 하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운영이란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하나오션이 경영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 힘든 거를 하나오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직 노동조합 파괴, 탄압 뭐 이런 것을 일관하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이제 직접 일을 해보면 공정이 완전 개판이에요. 예,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저희들 생각은 한화가 이게 조선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겠느냐. 걔들은 욕심은 많죠. 근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거제 통영 고성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이제 농성도 하시고 보공농성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못 하시게 돼서 예. 임금 문제나 뭐 이런 것들 생계비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가슴 아픈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합원이 좀 많으면 조합비를 가지고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 텐데 아시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여 조합원 가지고 생계비를 지원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다행인 것은 이전에 올 그 추운 겨울에 남태령 대첩이라고 불리지는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농민들의 투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 시민들이 후원금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그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3월까지는 그 후원금으로 좀 견딜 수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바닥이 다 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제 다음 주 4월 25일 날 서울 그 잠두봉 드나인이라는 곳에서 원주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후원 금액을 좀 만들어내고 지금 파업하고 있는 동지들 최소한의 생계비는 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그나마 이제 생계비를 만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음 주에 이제 1일주점 형태를 통해서 어쨌든 생계비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땐 그거 갖고도 안 될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네. 정괴 동지들에게 후원을 받는 계좌를 개설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상적인 후원을 받기 위한 계좌를 내지는 않았고요. 일단 뭐 후원주점을 해서 가능한 해보고 저희들이 22년 파업할 때도 전국적인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태령 투쟁 때도 그랬고 또 공원주점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보다 어려운 업체들이나 현장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이 민폐 끼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죄송해서 자꾸 이렇게 뭐 손 내밀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 뭐 가능하면 우리 부지회장님한테 제가 뜯어서라도 후원 계좌를 좀 확인해 갖고 예. 바로 요 자막 밑에다가 좀 깔아서 정배 동지들에게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고공농성은 며칠째죠, 오늘이? 오늘이 35일째입니다. 35일차. 네. 천막농성도 마찬가지죠. 천막농성은 지금 하나오션 거제 현장에 천막농성 중에 있고 그래도 156일이고 여기는 그 뒤에 이제 천막농성인데 오늘이 102일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제와 서울에 동시에 농성을 하고 있고 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거제에 156일,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102일, 105일 정도. 네. 고공농성은 이제 35일차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고공농성은 어쨌든 간에 뭐 우리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고공농성을 선택한 어떤 계기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이제 첨탑 위에 어떻게 올라갔느냐부터 해서 뭐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도 다른 노동조합처럼 좀 편하게 좀 집회도 하고 파업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것은 그만큼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극단적인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2년 파업 투쟁도 그렇지만 0.3평 그리고 거기도 16m 위에 스트링가라고 거기서 농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본이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2년 파업 투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절규를 한 것 때문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조선소 현실도 좀 알게 되었지만 이번도 마찬가지죠. 사식굴 단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저기 첨탑이 30m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과 딱 맞닥뜨려져 있는 거죠. 공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하청 노동자의 삶도 생지옥에 가깝지만 우리의 투쟁 방식도 이런 좀 강렬한 투쟁 없이는 국민들에게나 자본에게도 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지구별에서 단 한 평 땅을 디딜 곳이 없어서 고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투쟁하면서 뭐 많은 투쟁을 해오신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떤 노립이 있었는가를 이제 우리 동지를 물어봤어요. 인터뷰 때 물어봤는데, 우리 동지의 이야기는 이제 그런 거죠. 하나그룹이 재계 7위에서 6위로 네, 됐잖아요. 근데 하나의 노사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노조 극혐적이고, 이제 그런 사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투쟁하는 이 동지들은 소수예요. 근데 이 소수와 재계 6위와 싸운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역부족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도 이제 쟤들하고 싸워서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동지들이 느끼는 그런 것은 어쨌든 이제 소수와 하나 그룹과 싸우는 게 그래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과제이긴 한데, 하나오션 내에 일하고 있는 16,000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우리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 어려움들은 저희들이 감당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어려움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주변의 동지를 함께하는 동지들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는 말씀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역으로 반대로 지금까지 뭐 용성투쟁만 보면 거제 150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신데 투쟁하면서 얻었다는 점이 있다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저희들은 임단협 투쟁이고 그리고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조선소 노동조합이 현대중공 사내하청제도 있고 전남에 전남하청제가 있고 우리가 있는데 단체 협약 체결한 데가 우리밖에 없어요. 단체 협약 체결해봐야 뭐 단체 협약 조항이 총 28개 조항밖에 안 돼요. 금속노도 보통 100개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속노도 도장 하나 찍으려고 20년 투쟁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번 156일 동안 투쟁하면서 얻었던 성과를 놓고 보면 일단은 첫 번째 470억 손배 취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이라든지 공감대를 만들어 나갔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1월달에 이제 2월달이죠 형사재판을 1심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때 판결문에 판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의 조선하청지의 파업 투쟁은 상당한 정도의 업무 방해를 했지만 공익적 파업이다. 이런 것을 이제 판결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성과를 얻었고 그리고 작년 9월 9일 날 우리 조선소에서 30m 위에 떨어져서 사망사고 발생했어요. 우리 하청 노동자가 그 중대재해 발생하고 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투쟁을 했죠. 이제 그 결과로 거기 지금까지 없었던 구조물을 설치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야기한 이제 일종의 핸드레일 같은 건데 그거는 자기들이 죽어도 안 한다 했거든요. 근데 그걸 설치했습니다. 현장이 바뀌었죠. 그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고 또 하나는 아마 지금 그 한국의 제조업 현장에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화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 논의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제도화되고 법적인 안받침 안 돼 있지만 이 안전 논의체를 만들어서 초고위험의 전소 현장을 바꾸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파업대우 동지들이 특히 간부들 중심이긴 하지만 한 명도 이탈 없이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성과고 그리고 나머지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거는 뭐 일일이 열강이 그렇긴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24년 임단협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있고 쟁취해 나가고 있는 것은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들 수 있습니다. 들 수 있고 어쨌든 뭐 24년 임단협만 정리가 되면 우리가 이긴 싸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조합원들께서 24년 투쟁을 하면서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뭔 약속이냐면 22년 때 100% 이긴 싸움이다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24년 투쟁은 100% 이긴 사람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할 것이고 또 지혜당 동지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많은 관심만 좀 가져주시면 반드시 이겨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자에게 있어서 매년 진행하는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 개정, 그 다음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 개정 2년이나 혹은 뭐 1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통노동지들에게 있어서 목숨을 거는 사활을 거는 투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함 속에서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우리 동영상으로 정괴 동지들이 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우리 부지회장님이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약속도 해주셔요. 분명히 이기겠다는 약속도 예. 한번 해주시는 걸로.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사실은 이제 기나긴 싸움입니다. 싸움인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전국적으로 연대해 주시는 모든 동지들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겨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저는 좀 금방지긴 하지만 교통고 투쟁이 승리가 뭐냐, 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고가 이겨야 노조법 2.3조 개정을 할 수 있는 돌파구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고 승리는 곧 노조법 개정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더불어서 교통고의 승리는 대한민국 조선소의 하청 노동자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 오션만 생지옥이 아니거든. 다 생지옥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청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안길 수 있는 투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까지 쭉 진행되는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투쟁에 대해서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22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패배를 상정하나 투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인데 함께 늘 해주시고, 저희들이 반드시 승리해서 저희들 평상시에 잘하는 게 연대입니다. 그래서 연대 투쟁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믿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지회장님이 노조법 2.3조 이주 사망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모레 이제 대선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안타깝게 정리해고제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대선 후보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좀 갖고 있고, 어쨌든 98년도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시작한 이 비정규직 관련법, 그 다음에 정리해고법, 이것에 온몸으로 우리 투쟁하고 항거하고 계시는 우리 거통고 노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 영상 끝나면 저 위에 계시는 우리 김영수 지회장님의 동영상이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전국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우리 노동자의 목소리, 노동전선의 현장 인터뷰 두 번째 이야기 손님, 거통고 노동조합을 찾아뵙고 이렇게 영상 진행했습니다. 우리 부회장님과 함께 정괴동지들에게 손 들면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 말씀 한마디는 해주시고. 뭐냐면, 금방 이렇게 대선 국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대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 대개혁의 출발점이 어디냐? 저는 세종호텔, 옵티칼 우리 지회, 그리고 거통고 지회에 보호농성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의 문제를 푸는 게 한국 사회 대개혁으로 가는 관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겠지만 빨리 땅으로 내려와서 동지들 손잡고 막걸리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동전선의 김태길입니다. 오늘 지난번에는 우리 농성장에 계시는 우리 부지회장님 모시고 농성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고공에 계시는 우리 김영수 지회장 동지 모시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 우선 정괴 동지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거제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김영수라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상으로는 농성장이 농성제 상황이 좀 잠깐 나오곤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회장님 건강 상태랑 농성장 상황이 좀 어떠신가요? 네, 건강은 아직까지 괜찮고요. 네. 네, 물론 여기 고공농성하는 자리 자체가 워낙 좀 협소해서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고 잘 때 이렇게 몸을 전체를 펼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라서
예, 좀 불편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 정도 불편함은 감안하고 올라온 거라서 그냥 그렇게 뭐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되나. 예, 수용하는 마음으로 예.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가로 그러니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름이 한 1,400 정도 되는. 그리고 중앙에 기둥이 한 좀 나무만한 이 기둥이 있어서 예, 사람이 이제 이동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 폭은 한 60cm 정도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회장님 키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177입니다. 177. 그러면 누워서 네네. 다리를 쭉 뻗기가 어려운 조건이시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직선상으로는 한 1.2m 정도? 그 정도 되니까, 우리 이제 새우 말려 있듯이, 네. 그렇게. 그렇게 말아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이제 등을 이제 바닥에 붙이면 다리는 이제 접고 있거나, 다리를 펴면 허리를 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성장에서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고 몇 시에 주무시고 뭐 이런 것들. 아침에 보통 한 6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6시 정도 일어나서 잠시 정신 좀 차리고 이제 바깥 날씨 이제 확인하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둥에 보면 제가 올라와서 날짜 일일이 좀 체크하기가 힘들어서 예. 네, 그래서 기둥에다가 이렇게 바른 정자로 그날 며칠인지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냥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좀 이것도 어쨌든 투쟁이고 투쟁의 기록들을 좀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나도 기록을 하면서 또 그날 아침에 또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좀 생각을 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들을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남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또 연대하는 동지들도 그렇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제가 또 이렇게 잘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네. 또 걱정을 하시고 해서 그런 것도 밑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찍어주고 또 그러고 또 거제에 있는 동지들은 제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찍어서 우리 그 거제에 있는 동지들 하고 소통하고 있는 방에다가 이렇게 좀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침을 시작을 하고요. 예, 우리 거제 동지들도 이제 아침마다 또 우리가 투쟁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아침 출근 선전도 계속 하시고 하니까 또 출근 선전 이렇게 하시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 올라오면 또 확인도 좀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식사는 하루에 2번을 하는데 10시에 한 번 하고 저녁에 5시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뭐 한 8시 반, 9시 되면 이제 밑에도 이제 아침에 7시 반부터 8시까지 출근 선대를 하니까 이따가 밑에 있는 동지들도 또 뭐 씻고 뭐 이러저러 해야 되니까 그러시고 나면 이제 저하고 이제 또 통화해서 또 밤새 또 제가 또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또 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뭐 또 점심 이제 선전이 또 있으니까 서울에서 점심 선전하면 또 밖에 나가서 같이 이제 선전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찾아오시는 동지도 계시고 하면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투쟁 사항들 확인도 하고 제 투쟁 알리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식사는 밑에 계신 동지들이 올려주시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밑에 있는 동지들이 올려주시죠. 밑에 있는 동지들이 안 올려주면 저는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 지금 올라오신 지는 며칠 정도 되셨나요? 오늘이 4월 27일인데. 예, 저희들이 1월 7일 날 올라왔거든요. 1월 7일 날.
네. 그렇게 되면 예, 좀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분위기 바꾸는 의미에서. 네. 뭐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 그리고 이제 6월 3일 대선까지 이어지는 이런 좀 긴박한 일정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뭐 거통고 투쟁들도 좀 필요하겠지만 요 대선 투쟁 관련돼서 우리 현장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우리 지회장님 입장에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제가 뭐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뭐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그것들이 이제 숨어 있다가 저는 뭐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이제 어떤 정세를 보고 다시 이제 등장하고 있다고 저는 그걸 보는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고착되어 가고 있는 양당 체제 이것들을 어떻게 좀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 틈을 비집고 가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를 갖다가 좀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사실 좀 많이 합니다. 네.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혐오의 정치라든지 요즘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팬덤 정치 같은 것들 특히나 이제 온라인이라는 이 공간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면서 그 속에서 이제 팬덤 정치가 좀 많이 싹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뿌리 내리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노동자들의 삶이라든지 시민들의 삶 이런 것보다도 서로 이제 경쟁 체제, 경쟁에서 서로 이기면 되는 어떤 성장 없이 어떤 체제로 계속해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은 이제 뭐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핑퐁 게임 하듯이 지금 국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정권을 갖다 가져가고 정권을 다시 빼앗아가고 이러한 양상들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 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종식시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죠. 네. 뭐 시간을 좀 많이 들였으면 좋겠는데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우리 거통고 동지들뿐만이 아니라 옵티칼이건 뭐 세종이건 뭐 전국에서 많은 동지들이 투쟁하고 계시기도 하는데 우리 전국에 투쟁하고 계시는 동지들에게 한 말씀 좀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전국에 있는 조정하는 의원들한테 뭐 밖에 드릴 말씀은 사실 특별하게 없고 다들 고생하시고 저마다의 어떤 요구와 저마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마다의 투쟁대로 또 나름 또 대응하는 방식이라든지 요구하는 방식이라든지 투쟁의 방식 여러 가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투쟁들이 사실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에서 기인한 어떤 투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공론화하고 그래서 같이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투쟁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뭐 다른 투쟁들 뭐 제가 뭐 올라와서 이렇게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한계들도 있기 때문에 마음만 그렇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공농성 사업장들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옵티칼 그리고 세종호텔 그리고 거통고가 이제 고공농성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전장현 동지들이 이제 또 고공농성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좀 제안해가지고 제가 옵티칼 그리고 세종호텔 그리고 거통고 노선화청지가 고공농성 사업장이기 때문에 같이 좀 공동 투쟁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고 거기에 또 괜찮겠다 이렇게 좀 의견들이 모아져가지고 이제 얼마 전부터 세 단위가 함께 고공농성 승리 투쟁 문화제를 지금 목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투쟁들이 좀 더 결합하고 같이 모아지고 같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우리의 투쟁들이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들에 대한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그래서 공동투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민주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이 또 그러한 요구들을 좀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모아내고 전체 추대모도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서 우리가 좀 내려놓고 좀 추쟁판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2.3 내란 이후에 탄핵광장이 열리면서 내란 중시 그리고 윤석열 탄핵 이런 목소리들을 들고 나온 시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뭐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지만 그 각자들이 이제 발언하실 때 보면은 나름의 어떤 그런 계급들 나름의 위치에서의 어떤 삶의 애환들이나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야 이게 우리가 민주노총도 그렇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가 별반 다르지 않는데 똑같은 이야기들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근데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는 100만이 모이는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100만이 왜 모이지?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감대만 형성되고 우리가 잘하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도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은 그 어떤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질적, 실천적 어떤 그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요. 그래서 민주노총에게 제가 뭐 많이 요구도 하고 민주노총 현 집행부 뭐 위원장한테도 그렇고 민주노총 조합원들한테도 많은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이 좀 빨리 좀 생겨나서 새로운 광장, 노동자들이 만드는 광장 이런 광장들이 좀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지혜당 동지께서 비정규직 철폐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중심의 광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정부의 동지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영상 인터뷰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신동지들에게 힘차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전국에 있는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농성 44일째 새내기 보건농성단인데요. 예, 아무튼 노동자들이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동계급이 새로운 우리 사회에 정치적, 사회적 주축 세력으로 저는 올라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전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용기 가지시고 다 같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큰 나은 세상이 있으니까 그 길을 위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